자, 보시면은요, 여기. 자, 여기 잘 보세요. 뭐냐면, 요게 최근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우리 어저께 봤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먼저고, 그 다음에 손상차손 누계액이 나중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재무상태표 볼 때. 그 말은 우리가 먼저 감가상각을 하고 난 후에 금액이 장부금액이잖아요. 그게 손상되기 전 장부금액이에요. 거기에서 회수가는 금액을 뺀 게 우리가 손상된 금액이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 잘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X0년 7월 1일에 특허권을 취득을 했대요. 자, 특허권을 취득을 했어요. 특허권을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장부가액이 1,900만 원이다. 조심하실 게 여러분들 이 장부가액 우리가 취득일자가 취득일자에는 취득가액이라는 표현을 쓰지 장부가액이라는 표현 안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실 게 그 무형자산에 상각할 때 올해는 상각하려고 하는 거지 안 한 거니까 상각하려고 하는 거지 상각한 건 아니니까 안 지나갔다 라고 해서 올해 연도는 지나간 내용 연수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죠? 그거 잘 보세요. 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요 1,900만 원이고 내용연수 10년은 당연히 우리 취득할 때 정한 내용연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 7월 1일 날 취득했으면 전년도는 6개월 상각했겠죠? 응? 6개월 상각했겠지. 여러분들 전년도. 맞죠? 6개월 상각하고 남아있는 내용연수는 9.5년이 되는 9.5년. 되세요? 여기다가 1.5년 하시면 안 돼요. 올해 연도에 상각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금액 1,900만 원을 남아있는 내용연수인 9.5년으로 나누면 요 특허권에 상각할 금액이 200만 원이 나와요. 일단은.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특허권은 그냥 상각만 하는 거예요. 아이오키? 그죠? 근데 여기를 보셔야 돼. 개발비. 실제 시험에선 전전기라고 안 나와요. 연도 제대로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전기 1월 1일에 내용연수 5년으로 정했을 거잖아요. 별도의 언급 없으면 취득일자에 사용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전전기 1월 1일 취득했으면 전전기말 한번 상각했을 거고, 그 다음에 전기말 상각 한번 또 했을 거고, 올해 연도는 상각 안 했겠지.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5년 중에 2년은 지났잖아요. 남아있는 내용 연수는 3년이 되는 거예요, 개발비는. 맞죠? 그러면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요 3천만 원이 2년을 까고 남아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2년을 까고 남아있는 금액이 3천만 원인데 남아있는 기간은 3년이니까 일단 상각은 1,000만 원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전년도 말에 개발비가 3천만 원 남아있을 건데 단기 말에 우리가 1,000만 원 상각할 거 아니에요. 상각하면 요 개발비가 남은 금액이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3천만 원에서 올해 상각 일단 1,000만 원 해야 되잖아요. 되셨죠? 근데 갑자기 추가사항 보니까 개발비라는 계정 과목은 언제 잡히냐면 우리가 개발 단계에서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지출을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잡죠. 근데 지금 실패가 확실시 됐대요. 그러면 우리가 실패가 확실시 되면 개발비는 0이에요. 그렇죠? 개발비라는 자산이 없어야지. 0이 되는 말. 이게 무형자산의 손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상이 뭐였냐면 어떤 우리가 뭐 시장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된 거죠. 유형자산은 뭔가가 물리적인 손상이 일어난 거 눈에 보이지만 우리가 권리들은 대부분 뭐냐면 뭐 실패하거나 뭐 특허. 우리 회사는 특허권 관련된 지출을 막 했어. 해서 특허권 잡았는데 갑자기 특허청에서 안 돼. 이렇게 되면 이건 손상이라고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손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손상됐다. 그 손상이 아닌 거예요. 알죠? 그래서 2천만 원의 개발비가 올해 회수 가능 금액이 0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요? 그래서 일단 개발비는 올해 상각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짜리를 2천만 원으로 줄이고 다시 2천만 원짜리가 개발비가 0 됐으니까 손상 2천만 원 분께 또 끊으란 얘기예요. 아이 오케이?
이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좀 이거 헷갈리시니까. 이거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아예 내역을 외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저는 여기 수동으로 끊을게요. 그럼 12월 각각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일단 이거 좀 지우고. 자, 그럼 일단은 특허권은 200만 원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차변에 특허권, 무형자산 상각비 200. 그다음 대변에 특허권 200. 이거는 특허권은 손상된 거 아니니까 그냥 상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개발비는 일단 우리가 어저께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손상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즉 상각부터 먼저 해야 돼요. 감루가 위에 있었던 게 괜히 위에 있던 게 아니에요. 알죠? 1년 썼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10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개발비 일단 상각부터 하는 거예요. 올해 거. 1000만 원. 그러면 이 개발비 분계를 통해서 개발비는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줄었을 거예요. 얘를 손상됐으니까 회수 가능 금액이 0 됐죠. 맞죠? 0 됐으니까 차변에 무형자산 손상차손 2천.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무형자산은 직접 가니까 여기다가 개발비 이렇게 제가 나누어서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끊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렇죠. 이거 나누어서 끄는 거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 이런 게 손상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손상이라는 개념을 빨리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형자산이 여러분 손상된 지 어떻게 알아요? 맞죠? 권리가 뭔가 금액이 뚝 떨어진 거예요. 뭐 손해배상에 휘말리거나 이런 것들이요. 아니면 개발비는 주로 실패가 돼가지고 0 됐을 때, 그죠? 이해되시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4번. 이건 여러분 자동 결산이죠. 딱 봐도 그냥. 다 보세요. 자, 뭐냐면은요. 여기. 자, 보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자, 여기 그 문제거든요. 우리가 창고 내 원재료가 1000만 원이 있대. 그럼 창고 내 원재료가 실제로 센 원재료가 되는 거예요. 동의되세요? 그쵸. 근데 지금 문제에서 도착지 인도 조건하고 선적지 인도 조건을 줬는데 판매자인지 구매자인지 안 줬죠. 근데 여러분들 원재료는 우리 팔아요, 사요? 상품이나 제품은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매자인지 판매자인지 줘야 돼요. 근데 원재료는 사기만 해요. 원재료를 팔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원재료 이렇게 딸랑 나오면 구매자인 거예요. 내가 무조건. 아셨죠? 그러니까 구매자 입장에서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해야 구매자 건데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400만 원은 쌩까야죠, 여러분들. 그리고 선적지 인도 조건 선적하면 구매자 거니까 가산해야 되고. 아셨죠? 그래서 기말 원재료 금액은 1,600만 원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품은 내가 위탁 판매인데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럼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으면 위탁자의 재고에 가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산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럼 이때는 안 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항상 포함되어 있다, 제외되어 있다. 이 문구 잘 확인하셔야 돼요. 했죠. 그럼 이거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입력을 할 때는 뭐 이건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으니까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서 1월부터 12월에 기말 원재료 여기다 1600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달고 계실 거라고 믿을게요. 여기 기말 제공품에 1500, 제품에 1000만 원. 이렇게. 기말 원재 여기 아시죠? 다 여러분 입력하는 곳. 음, 넘어가도 되죠? 1500, 1000. 전표 추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냐면 우리는 일단 입력하는 게 중요하니까. 연습하는 거지. 일단 여러분들이 수동 결산 먼저 하고 자동 결산 한 다음에 전표 추가는 알고 계시니까. 그죠?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셨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어디였죠? 몇 페이지냐? 423페이지. 자, 기출문제집 423페이지의 문제 3번에 2번. 424페이지.
요때 88회차가 꽤 어려웠던 회차거든요. 자, 여기다 얘도 이미 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좀 우려 먹을게. 시간 모자라가지고. 880번이고 회사 여수기업. 자, 보시죠. 뭐냐면 자, 2번이 2번. 요거 정보보조금입니다. 정보보조금 안 해가지고 좀 해달라라고 한 거예요. 자,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요건 FM대로 한 겁니다. FM. 자, 보세요. FM대로 보시면 자, 우리 회사가요. 9월 1일 날 기계장치를 샀대요. 그럼 보시자마자 월할 상각 4개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일단 FM대로 하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취득원가 3천만 원이죠? 빼기 0. 그죠? 그 다음에 내용연수 5년. 이렇게 하면 1년치니까 12분의 4 해서 200만 원 나올 거예요. 감가상각비가. 맞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200만 원. 일단 이렇게. 근데 우리가 정부보조금을 왜 감가상각비하고 상계한다라고 했냐면 야 정부한테 보조받은 거는 네 돈 쓴 거 아니니까 네 돈 쓴 거 가지고 감가상각해야지라고 해서 우리가 깐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거였잖아요. 뭐냐면 여기 요거예요. 야, 네가 감가상각할 대상이 되는 금액이 우리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거죠. 그럼 총 감가상각할 금액 3천만 원이잖아요. 200만 원 보지 마시고. 맞죠? 총 감가상각할 금액 3천만 원 중에서 국가한테 보조받은 2,400만 원만큼은 감가상각하면 안 되지. 그거 네 돈 쓴 거 아니잖아. 맞죠? 요게 이제 감가상각비를 취소할 금액이 되는 거예요. 맞죠? 요 3천만 원 일단 전체 취득원가 가지고 한 거고 이 중에서 2,400만 원 뺀 600만 원만 상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 공식이 감가상각비 200만 원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의 3천만 원 중에서 정부한테 보조받은 2,400만 원만큼은 감가상각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200만 원 중에서. 오케이? 요렇게. 그럼 요거 나오면 이 그 160만 원이 정부 보조금 깔끔액이 되잖아요. 맞죠? 아니면 어떻게 해도 돼요? 아까 했던 요 정보 보조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되죠? 어디 갔어? 요거. 우리 그래서 요거 있잖아. 정보 보조금 간단하게 정보 보조금을 내용 연수로 나누는 이유 설명드렸었죠. 맞죠? 뭐 했어요? 요거. 요 녹색 보세요. 녹색. 녹색 보시면 요 200만 원의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를 내용 연수로 나누죠. 그리고 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3천만 원 빼기 0도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2,400만 원 정부 보조금이죠. 그럼 얘가 샥 지워진단 말이에요. 대각선이 같으면. 이거 알고 이거 수학이에요, 지금? 지금부터 하는 수학이래. 산수? 그러면 정부 보조금을 내용 연수로 나누면 되잖아요. 맞죠? 간단하게. 그럼 우리가 정부 보조금이 지금 얼마냐면 2,400이죠. 맞죠? 이거 썼나? 안 썼네. 정부 보조금 해볼게요. 정부 보조금 깔끔해. 그러면 정부 보조금이 여기 녹색으로 하면 2,400만 원에서 내용 연수 5년.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1년치 정부 보조금 깔끔액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4개월치 정부 보조금 상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까야 된단 말이에요. 12분의 4. 이렇게 해도 160만 원은 나옵니다. 간편법. 그러니까 되시겠어요? 이렇게. 대신에 여러분 이거 조심하라고 했죠. 만약에 저처럼 이 공식을 쓰는 거 있어요. 이 공식. 요 공식이 뭐냐면 이 감가상각비 자체가 내용연수래. 4개월치를 이미 고려한 숫자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12분의 4 곱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주의하라라고 했죠, 여러분들. 근데 정보보조금 자체는 요게 1년에 대한 거니까 월할 상각 꼭 해야 되는 거고. 알죠? 둘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돼? 방법은 두 가지예요. 방법은 두 가지. 이렇게 해도 돼. 둘 다 인정합니다. 보여드리면 둘 다 인정해요. 이렇게 하는 거 인정. 뭐냐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제조인가? 제조구나. 감가상각비 200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200만 원 이렇게 하고
다시 국고보조금. 160이었죠? 160 대변의 감가상각비. 이렇게 나누어서 끊는 거 인정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인정. 아니면 차변의 감가상각비랑 대변의 감가상각비 퉁쳐가지고 하는 것도 인정. 요것도 인정,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도 인정. 요거를 40만 원. 이렇게 순수한 걸로. 이렇게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것도 인정. 됐죠? 대신에 요거는 절대 수동 결산, 아니, 자동 결산 안 돼요. 알죠? 감가상각비 자체는 자동 결산이지만 지금 정보보조금까지 껴있기 때문에 자동 안 됩니다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3번 해볼게요. 3번. 3번 이거 출제 진짜 많이 되죠, 여러분들. 그죠? 뭐냐면 전년도 말에 평가했다가 올해 일부 팔았다가 다시 올해 연도 말에 평가했다가 자, 이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하라라고 했냐면 항상 올해 연도 말에 평가할 때는 단기 중에 처분하고 남은 것만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간편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빠르게 이거 어떻게 빨리 푸는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보세요. 자, 매도 어디다 이거 다시 삭제하고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이거 다시 적어볼게요. 자, 지우고. 여기다 일단 써볼게요. 뭐냐면, 내가 X0년도에 취득한 분기는 해야 되겠다. 그냥 X0년도에 매도 가능 증권을 취득했잖아,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꼭 연습하실 때 적으세요. 뭐냐면, 매도 가능 증권 100주 곱하기 한 주당 5만 원. 요렇게 취득했을 거예요. 이렇게만 쓸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분계 끊는 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예. 그랬다가요. 이제 여기도 중요하죠. X0년 12월 31일에 매도 가는 증권을 평가를 했어요. 맞죠? 평가했더니 얘가 한 주당 5,000원만큼 시가가 떨어졌죠, 여러분들? 그죠? 5,000원만큼 시가가 떨어졌어요. 그럼 당연히 요거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썼겠죠? 동의 대신? 자, 빨리 푸는 걸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전 처분 공개 안 할 겁니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쓸 거냐면 차변에 매도 평가 손실, 매도라고 좀 할게요. 매도 평가 손실 100주 곱하기 한 주당 5,000원 이렇게 쓸 거고요. 맞죠? 제발 금액 바로 적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가 뭔데? 라고 하면 잘 말이 없어요. 네가 뭔데? 나 금액 다 적을 거야,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이렇게 연습하라고 다들 해요. 알죠? 강사분들도 세무사, 회계사 가르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중요한 영은 영 같은 꼭 적으세요라고 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월할 생각할 때도 12분의 10 이런 거 다 해요, 그냥. 맞죠? 그래야 항상 이제 단기 중 취득일 때 월할 생각해야 되면 머릿속에 떠오르거든.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도 100주 곱하기 한 주당 5,000원 이렇게 떨궜겠죠, 여러분들. 되세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요때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은 장부에 어떻게 표시가 될 거냐면 100주 곱하기 한 주당 45,000원으로 돼 있겠죠? 맞죠, 여러분들? 장부상에. 예, 그리고 매도 평가 손실 그대로 쓸게요. 매도 평가 손실은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평가하고 나서. 그죠? 그랬다가 이 생각을 하시 처분할 때 있잖아요. 처분할 때 X 1년 중 처분했죠. 처분했죠. 처분 분기 안 끊을 거예요. 맞죠?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우리가 여기 X 1년도 말에 53,000원 평가해야 되잖아요. 평가하는데 100주 다 평가해요? 아니에요. 30주 매도했으니까 남은 70주에 대해서 평가해요. 그럼 남은 70주에 대해서 평가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우리가 30주 날라갔고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도 팔았을 때는 평가 손실과 평가이익도 실현된 거니까 같이 날리잖아요. 그걸 생각해 주셔야 돼. 즉 뭐냐? 처분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해 주셔야 돼? 30주 매도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우리가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중에서 30주 곱하기 한 주당 45,000원. 그 다음에 매도 평가 손실. 거기다. 아니, 자꾸 같이 뜨냐? 매도 평가 손실 30주 곱하기 5,000원이 제거 됐겠네?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제거 됐겠네? 그죠? 왜냐면 우리 처분 분기 끊는 게 아니거든. 그죠? 그 처분까지 하는 분기에는 제가 102회 차에서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죠? 이걸 빨리 푸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이렇게 제거가 됐었겠네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 여기?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핵심이 뭐냐? 여기. 핵심이 뭐냐면 제거가 됐겠네. 요것도 중요하고요. 요것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남은 매도 가능 증권은 70주 곱하기 한 주당 45,000원이 남아 있을 거고요. 요것만 평가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남은 매도 평가 손실, 매도 평가 손실도 70주 곱하기 한 주당 5,000원. 요렇게 남아 있겠네 해야 돼. 왜냐면 얘도 해야지. 왜 해야 되냐? 우리가 기말에 평가할 때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하고 손실 상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상기 이렇게 해줘야 돼. 아셨죠? 이렇게. 이걸 같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알죠? 아니면 이거 나중에 생각 안 해. 30주 팔았어요. 남아있는 것만 평가하겠네.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12월 30일을 녹색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X 1년 12월 31일 날 요때 우리 평가하잖아요, 여러분들. 평가하면 이때 어떻게 하면 남은 70주만 평가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걸 골라내야 되는 거, 처분하고 나서. 되세요? 그러면 지금 매도 가는 증권이 시가가 얼마가 되냐면 시가가 남은 매도 가능 증권이 시가가 70주 곱하기 한 주당 5만 3천 원 됐어요. 맞죠? 5만 3천 원 됐고 얘가 이제 한 주당 8천 원만큼 70주 곱하기 한 주당 8천 원만큼 시가 뛰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70주 곱하기 한 주당 8,000원 이렇게 될 거예요. 동의되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일단 그럼 매도 가능 증권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70주 곱하기 한 주당 8,000원만큼 증가시켜야죠. 8,000원만큼 올랐으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대신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여러분들 지금 이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매도 가는 증권 평가액이 한 주당 8,000원인데 이미 한 주당 5,000원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있죠? 맞죠? 얘부터 상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부터 아이고 뭐야? 얘부터 상계니까 반대편으로 가야죠. 이렇게 상계? 그죠? 그럼 나머지 3,000원 빵꾸 나잖아요. 빵꾸. 요금 여기에다가 매도 가는 증권 남은 거 평가 2 70주 곱하기 차변되면 인체에 3,000원 돼야지. 어차피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하고 평가익 상계하면 결론적으로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익은 3,000원만 남을 거 아니에요. 되세요? 이렇게 됐죠? 아니면 더 쉽게 하는 방법, 더 쉽게.
더 쉽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잘 들어보세요.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하고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은 잔액 개념이죠. 자본이니까, 자본이니까. 맞죠? 그러면 이거 기억나세요? 그럼 다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셔야 돼. 내가 집을요, 그냥 표현 집이라고 할까? 뭐라고 해야 돼? 집이 5만 원짜리 그런데 이렇게 할게. 그냥 집이라고 할게. 맞죠? 집이 5만 원이야. 그냥 받아들여. 나는 장기 투자예요. 장기 투자인데 집이 5만 원 취득했다가 4만 5천 원으로 떨어졌어. 맞죠? 그럼 평가 손실이 지금 4만 5천 원 됐겠죠? 그랬다가 결론적으로 내가 연도 말에 다시 평가해 보니까 5만 3천 원짜리 됐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장기 투자인 애들의 시가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마지막 시가만큼 된다고요. 오케이? 아니, 그렇지. 그럼 내가 5만 원 주고 샀다가 4만 5천 원 됐다가 시가가 올해 연도 말에 평가할 때 5만 3천 원 됐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이 요 시가, 취득 원가하고 마지막 시가와의 차이만큼이 평가이익이 되는 거예요. 잔액 개념이니까. 잔액은 누적이잖아, 누적. 누적 개념이니까 결론적으로 5만 원짜리가 5만 3천 원 됐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분계를 끊냐면 이걸 이렇게 해도 돼요. 어떻게 해도 여기다 해볼게요. 여기다가 일단 매도 가는 증권 4만 5천 원짜리가 5만 3천 원 됐죠. 이 분계 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대신에 30주를 단기 중에 매도했으니까 70주만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이 70주 곱하기 한 주당 8,000원만큼 뛰었을 거예요. 맞죠? 하지만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의 최종 그러니까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평가가 됐는지는 의미 없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때 평가 손실이 5,000원 있을 거고 이때 평가이익이 8,000원 됐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평가이익은 3,000원이 남게 돼요. 방금 요 사례에서도 3,000원만 남았잖아요. 되세요? 왜 3,000원만 남냐면 잔액 개념이니까 취득 원가하고 마지막 시가만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이 당초에 5만 원이었다가 4만 5천 원 됐어. 그럼 평가 손실 5천 원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이 5만 3천 원 됐으면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평가 손실 5천 원 지워지고 평가액 3천 원만 남잖아요. 결론은 이런 문제 푸실 때는 누적 개념이니까 취득 원가하고 마지막 시가하고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이 이제 누적적으로 쌓여 있는 게 이제 결론적으로 70주 곱하기 한 주당 3,000원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여기 남아있는 금액. 맞죠? 남아있는 금액인데 여러분들이 그럼 과거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5,000원 있었으니까 얘 지워주면 되잖아요.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그냥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누적이니까 이제 평가 손실 날라가고 이익이 잡히는 거지. 근데 지금 70주만 날라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5,000원만큼 날리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빨리 풀 수도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3번 문제 2번, 3번 잘 나오거든요. 꼭 기억.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어디였죠? 82회차? 472페이지. 기출문제집 472페이지에 3번이었죠, 여러분들? (82회차였어요) 82회차 어디 갔냐, 근데? 여기 있구나. 아유. 이거 말로 좀 떼어볼게요. 말로 떼어볼게요, 여러분들.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시면. 음, 음. 자, 요 3번 문제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해보세요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일반 전표 입력하고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안 준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거 판단해 보세요라는 뜻이에요. 맞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어디에 자동 반영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신고서.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신고서에 들어갈 애만 메인 매출 전표고 신고서에 안 들어가면 일반 전표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무 2급 때 배웠던 지식을 좀 동원해 봐요. 그럼 세무 2급 때 우리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있죠? 세금 계산서 받은 건 공제분, 불공제분 둘 다 입력해요? 아니면 공제분만 입력해요? 세금 계산서 받은 거? 둘 다 입력해요? 처음 들으시면 안 돼, 이거. 큰일 나. 알죠? 즉, 만약에 얘가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면 우리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맞죠? 8인승 이하 1000cc 초과니까. 그렇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불공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세금 계산서 받아도 매입세 불공제되는 세금 계산서는 신고서 입력하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가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뭐로 긁었대요? 카드. 카드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건 매입세 공제만 입력해요? 불공제도 입력해요? 표정 안 좋으신데 공제만 입력해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이잖아요, 여러분. 그 밖에가 세금 계산서가 아닌 그 말이에요. 응? 네? 신고서에 우리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세금 계산서가 아닌데 공제. 맞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건 매입세 공제만 신고서 입력해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건 매입세 불공제를 신고서 입력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카드니까 얘는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카드 받았죠. 그럼 신고서에 안 넣는단 말이에요. 신고서에 안 넣는다라는 건 메인 매출 전표에 안 들어가요. 즉 일반 전표가 된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그죠? 세금 계산서 매입으로 가요. 근데 얘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니까 불공제면 일반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 꼭 해주셔야 돼. 이게 부속설에서 중요해요. 알죠? 그럼 분계는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차변에 차량 운반구 55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하고 우리 카드. 일반 전표에만 넣으시면 돼요. 아셨죠? 이거 꼭 주의. 워낙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고 여러분들 쉴게요. 요거. 문제 3번에 2번. 474페이지. 이거는 말로 준 거예요, 말로.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풀었던 사채 그 12월 31일자 유효이자율 준 거 있죠? 그게 아니라 이제 말로 던져준 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사채의 액면가는 1000만 원이에요, 원래. 근데 사채의 발행가가 954만 원이었어요. 이거 그럼 할인 발행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46만 원 있던 상황인 거예요. 사채 발행했을 때. 얘가 되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 어저께 복습해 보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만기까지 추가로 지급할 이자였고, 기억나시죠? 만기까지 추가로 지급할 이자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었잖아요. 시장보다 이자를 덜 주는 것만큼 나중에 그만큼 더 추가로 지급할게 그랬었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내가 시장보다 이자를 더 줘요. 더 주니까 그것의 현재 가치만큼은 우리가 부채를 줄이겠다라고 해서 만기까지 이자 비용 감소였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이자를 줄 때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과 사채 할증 발행 참 깐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걔네들을 우리가 직접 까서 했지 우리가 사채는 그냥 액면가액으로 계속 내버려뒀잖아요. 맞죠? 그럼 보세요. 이거야 뭐냐면 요거. 액면 이자율에 대한 이자 비용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자 비용에 적혀야 될 건 장부 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이죠. 이자 비용에 적혀야 되는 거. 그러면 요 액면 이자율에 대한 이자 비용은 뭐냐면 액면 이자 얘기하는 액면 이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했던 사례로는 8만 원. 돈으로 나가는 이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대변에 보통 예금 100만 원 나간 건 요 액면 이자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액면 이자율이 10%였을 거예요.
액면 금액이 1,000만 원이니까. 됐죠? 요렇게? 자, 그리고 요거요 뭐냐면, 액면 가액과 발행 가액의 차액이 사할차죠.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차액.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한대.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까는 게 상각 또는 환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2, 3, 빵빵빵이라고 준 거예요. 되세요?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차감 계정이니까 차변이죠. 얘를 상각하니까 대변으로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이자를 22만 3천 원 1년 지났으니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인 이자 비용 발생액이 차변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음. 그럼 얼마 나오나?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아이고. 그러면 122만 3천 원 나누기 954만 원 하면 12.8 나오네. 좀 안 떨어진다 잘.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건 그냥 해석해봐라는 문제예요. 액면 이자에 대한 이자는 돈 나가는 이자니까 액면 이자다. 그리고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이잖아요. 맞죠? 요걸 삼각하는 거니까 까는 거 아니 이거 물어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됐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쉬었